심야 고급 병원. 젊은 CEO의 얼굴은 죽음처럼 장백하다.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간호사의 손을 잡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냥 빨리 하세요. 고통은 싫고 아직 의사는 없어요. 낡은 보안 재킷을 입은 남자만이 달려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교통사고.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그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조용하고 깊은 목소리를 가렸다. 괜찮을 거야. 약속할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자 불빛이 군대를 드러냈다. 손목에 문신으로 새긴 의무병 번호. 그녀는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의 이름은 이튼 워드였습니다. 38세의 미혼부였습니다. 세인트 헤이븐 병원의 야간 근무 경비원. 매일 밤 똑같은 일상. 10시에 체크인하세요. 복도로 가서 문을 확인하세요. 모두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그의 딸 그레이스. 8세 3학년 병원 구내식당에 앉아 숙제를 하곤 했어. 하트와 별 그림 그리기. 아빠가 오전 6시에 근무를 마치길 기다리는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튼의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전투 의무병이었는데 3번의 순회 공연을 했었지. 그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그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군대를 떠나 보안직을 맡았다. 뭔가 조용한 것, 단순한 것. 그레이스를 위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뭔가. 병원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에게 그 사람은 단지 문을 잡아주는 사람일 뿐이었어. 휠체어 미는 걸 도와준 사람, 환자에게 물을 가져다 준 사람. 간호사들이 바쁠 때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한 적도 없어. 어느 비오는 목요일 밤엔 필요 없었어. 11시 30분쯤 라디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는 트라우마. 시내 비리지 인근 교통사고. ETA 3분. 이탄은 입구 근처에 있었고 구급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4일에는 불빛을 보기도 전에 문이 터져 열렸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30대 중반 여성. 디자이너 옷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얼굴 창백. 호흡 얕음.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내부 출혈 가능. BP가 빠르게 떨어지자 이탄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하텍 인더스트리스의 올리비아 하트 CEO. 주에서 가장 어린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똑똑하다고 알려진 비즈니스에서는 무자비하고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레이스 박사님은 아직 안 왔어요. 교통체증이 있어서요. 시간이 없어. 이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근육 기억처럼 수년간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망설이는 걸 도와줄게. 넌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날 믿어. 그는 올리비아 옆으로 가서 맥박을 확인했다. 그녀의 호흡을 확인했다. 팔의 출혈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간 혼란스러워서 눈을 떴다. 무서워서.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 아니다. 그냥 빨리 해. 난 고통을 원하지 않아. 이탄은 확고한 침착함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군인들과 대화하던 방식. 오늘 밤은 안 돼요. 부인, 일출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엇인가가 그녀로 하여금 그를 믿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면서 내밀어졌다. 그는 그것을 꼭 잡았다. 내 곁에 있어줘. 내 목소리에 집중해. 이제 넌 안전해. 그는 신속하게 일했고 그녀는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내내 얘기했어. 이름이 뭐예요? 올리비아. 알았어요. 올리비아. 저는 에단이에요. 넌 사고를 당했지만 괜찮을 거야. 의사가 오고 있어요. 그냥 계속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밖으로 7분 뒤에 마침내 레이스 박사가 도착했을 때 올리비아는 안정됐어. 의사는 에탄을 본 다음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그럼 에탄에서
넌 이런 짓을 했어. 그녀의 DOC를 꾸준히 유지해줬어요. 당신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어요. 에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방금 물러서서 의료팀이 인계받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올리비아를 수술하러 데려가는 동안 그녀는 그를 찾기 위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두 단어를 입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야간 근무로 또 다른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슈퍼히어로, 아빠 그림 색칠하기. 내가 그린 걸 보세요. 에다는 머리를 헝클이며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자기야 집에 가자.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급한 적 없어. 영웅에게는 헤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구독하세요. 다음 날 아침, 올리비아는 개인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꼭대기 층에 있는 방에서 그녀의 팔을 꿰매었다. 갈비뼈에 붕대를 감고 머리를 쿵쿵 두드렸다. 하지만 살아있다. 그 말대로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 그녀는 충돌, 고통, 목소리의 파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를 잡고 있는 강한 손 너는 일출을 볼 거야. 간호사가 바이탈을 확인하러 온 그 남자는 누구였나요? 죄송해요. 올리비아 목소리가 쉰 목소리였어요. 어젯밤에 나를 도와준 남자가 있었어.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간호사가 웃었다. 아, 이탄을 말하는 거야. 경비원. 응, 정말 대단했어. 레이스 박사가 올 때까지 안정을 유지해줬어요. 경비원 올리비아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에 의해 구해졌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마도 집에서는 근무 시간이 6시에 끝났을 거야. 그날 아침 늦게 올리비아의 조수인 마큐스가 휴대폰 태블릿을 들고 급히 들어왔어.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 미스 하트.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이사회가 질문을 하고 있다. 언론은 성명을 원한다. 그 사람들은 그 사고에 대해 알고 있어. 올리비아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눈살을 찌푸리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한 번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뿐이죠. 그들은 당신이 혼자였는지 알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마커스가 주저했다면 몇몇 기자들이 누가 당신을 구했냐고 묻고 있어요. 올리비아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의료팀이 다 처리했다고 전해줘. 전문적으로 경비원에 대해 언급해야 할까? 그 사람이 들었는데. 아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어. 이름도 없고 불필요한 관심도 없다.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고 그녀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고쯤 이탄이 다음 근무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걷고 있었다. 젊은 간호사가 그를 막았을 때 그녀의 층을 지나갔어. 이단, 미스 하트가 오늘 아침에 당신에 대해 물었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가서 인사해야지. 그 사람은 아마 너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에다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바쁘겠지. 나 할 일이 좀 있어. 하지만 그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녀를 보았어요. 올리비아는 엘리베이터 근처에 서 있었다. 목발에 기대어 그녀의 조수와 이야기를 나누다.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뭔가 또 불편하다. 마커스는 그녀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탄은 떠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이탄 맞죠? 그 사람이 멈춰서서 돌아섰어요. 내부인 그녀는 절뚝거리며 가까이 다가갔다. 마커스는 뒤에 서서 지켜보았다. 어젯밤에 고마워하고 싶었어. 그냥 내 일을 하는 중이에요. 부인.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자 마커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용히 말하지만 충분히 조용하지 않다. 미스 하트 PR팀에서는 내러티브를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더군요. 이쯤 되면 미디어가 어떻게 상황을 왜곡하는지 아시겠죠? 올리비아는 망설였다. 그리고 그녀는 얼굴이 굳어져서 이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사이에 있었다면 소문도 관심도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이 이해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어. 좋아. 난 사람들에게 빚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녀를 작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럼 말고 부인 그냥 더 잘 살아요. 그는 돌아서서 떠났다. 올리비아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 문장이 충돌보다 더 세게 쳤어. 마커스는 목을 가다듬었다. 미스 핫, 당신의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탄이 복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날. 오후 늦게 젊은 간호사가 제니라는 이름이 휴게실에서 이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한 말이 너무 추웠어. 이탄은 커피를 마셨다. 괜찮지만 괜찮지 않다. 당신은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헤드라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에다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그날 저녁 이탄이 떠나려고 할 때 그는 그레이스가 식당에서 그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아빠 추측해보세요. 그녀는 숨이 차고 흥분해서 그의 팔에 부딪혔다. 무슨 꼬마야. 선생님이 미스 하트니 회사라고 했어. 우리 학교에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실을 기증했어요. 우리가 태블릿이랑 뭐든지 다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놀랍지 않니? 이탄은 병원의 유리문을 통해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검은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먼저 시선을 돌렸을 때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레이스는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탄은 차가 교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생각엔 그녀가 빚을 다르게 갚는 것 같아. 그레이스는 그게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러 갔다.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한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어느 것이 중요한지 알아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레이스가 목을 껴안았어. 나는 말과 행동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똑똑해요. 그들이 이탄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생명을 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붕대가 풀렸을 때 그녀가 그를 기억한다면,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얼굴일 뿐이었다면 그녀는 잊어버렸을 거야. 한 달 후 세인트 헤이븐 호스피털은 연례 자선 갈라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메인 스폰서 심장재단 올리비아의 가족 자선단체. 그 사건은 대규모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의사들 부유한 기부자, 미디어 이탄은 메인홀의 보안부서에 배정되었습니다. 표준 프로토콜 확인 배지 출구를 조심하세요. 눈에 띄지 않게 지내다. 그는 제복을 입고 뒷벽 근처에 서 있었다. 군중을 지켜보다 샴페인 잔과 가짜 미소와 어울리다 그러다가 그녀가 들어왔어. 미드나잇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올리비아 하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CEO는 구석구석까지 강력했습니다. 그 사람은 못 봤어. 왜 그녀는 단지
배경의 일부였을까요? 이 행사는 의료 접근성에 관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기부 발표, 대리석 홀에 울려 퍼지는 박수. 올리비아가 무대에 올라섰을 때 방은 폭발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오늘 밤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축하합니다. 세인트 헤이븐 병원의 놀라운 성과, 매일 생명을 구하는 곳 하트 재단은 자랑스럽게 다짐합니다. 응급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500만 이타는 전문적으로 초연하게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명이 한 번, 두 번 깜빡였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군중 속에 혼란이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 왼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쓰러졌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패닉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틈새로 물이 흐르듯 군중 속을 헤쳐나갔다. 70세 정도의 노인이 빠르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숨을 쉬지 않았어.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고 있었는데 누군가 의사를 불러달라고 소리쳤어요. 이탄은 무릎을 꿇고 기도에 맥박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의 훈련이 시작됐어. 자동 근육 기억으로 그는 남자의 머리를 뒤로 기울였습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범프 30회, 구조호흡 2회, 반복. 지금 누가 911에 전화해. 보안 동료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무전을 보냈습니다. 이탄은 계속 압박하고 호흡하고 압박합니다. 심호흡 15초, 34, 15. 어서. 그 사람은 헐떡거리고 기침하고 눈을 떴다. 군중은 집단적으로 숨을 내쉬었다. 이탄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도움이 오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구급대원이 급히 달려가. 나중에 인계받았다. 그 사람을 들것에 실었고 이탄은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닫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에게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올리비아는 얼어붙은 채 무대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를 쳐다보면서 그녀는 모든 것을 봤어. 그가 정밀하게 움직인 방식, 압박감 속에서도 평온함, 전문적인 자신감. 이건 그냥 경비원이 아니었어. 그녀의 조수인 마커스가 몸을 기울여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녀는 그를 무시했고 쳐다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행사가 끝난 후 올리비아는 곧바로 병원 인사과로 갔다. 이튼 워 보안 직원의 인사 파일이 필요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머뭇거렸다. 미스스 핫, 이제 5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회의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름 이튼 워드, 나이 38, 직위, 야간 경비원, 이전 직장, 미 육군 전투 의무병,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용맹을 위한 은십자 장식, 퍼플 하트 육군, 표창 메달 퇴원, 사유명의 가족 고난. 계속 읽으면서 올리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상연락처, 그레이스와 딸아이가 해야 할 일, 8살 사진이 첨부됐어요. 제복을 입은 이탄, 그의 가슴에 달린 메달 눈은 더 날카롭고 세게. 그녀는 2017년의 스캔 신문 스크랩으로 스크롤했습니다. 매복 중 23명의 병사를 구한 의료진 실버크로스 수여 기사에서는 이탄이 어떻게 적의 사격을 뚫고 달려갔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 여러 번 그가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장 수술을 했는지, 그가 떠나기를 거부한 조건 한 사람이라도 대피할 때까지 올리비아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 이 남자, 이 영웅 경비원으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면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파일을 닫았어.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올리비아가 기자회견에 전화를 했어요. 예고도
없이 그녀의 홍보팀은 정신이 없었다. 미스터 하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요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필요 없어. 기자들로 가득 찬 회의실 카메라. 마이크 올리비아는 메모도 없고 대본도 없이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었다. 지난달에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방은 조용해졌다. 내 생명을 구한 사람은 외과의사가 아니었어. 구급대원도 아니었고 화려한 직함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버지였다. 싱글 아빠였다. 병원 경비원으로 야간 근무 속삭임이 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튼 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말해주고 싶어요. 이튼이 그레이스와 함께 병원 식당에 있는 순간 그녀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직장 동료가 문자 왔어. 지금 TV를 켜. 혼란스러운 이탄은 구내 식당의 텔레비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뉴스 채널에 올리비아가 있었어요. 그에 대해 이야기 이탄 워드는 훈장을 받은 전투 의무병입니다. 그는 3번의 투어에 참여하여 화재 속에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용맹으로 은십자 훈장을 획득했습니다. 카메라가 화면에 나오는 그의 군사 사진에 플래시를 켰다. 그레이스는 아빠를 헐떡이며 이탄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계속해서 약간 갈라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를 구해줄 테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몰랐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가 희생한 것, 그가 준 것.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튼 워드 보고 계시다면 일어나 주세요. 이튼의 동료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군의 식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돌아섰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지만 그레이스가 소매를 잡아당겼어. 아빠가 고맙다고 말하려고 하는 중이야. 화면 속 올리비아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리더십은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더라도 기자회견장은 박수로 터졌다. 올리비아는 에단의 눈을 닦았습니다. 워드는 이 세상에 더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난 너무 눈이 멀어 그걸 볼 수 없었어. 그녀는 연단에서 물러났다. 카메라가 계속 깜빡였어. 식당에서 이탄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두들겼다. 그레이스가 그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 당신은 유명해요. 그는 딸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올리비아는 연단을 떠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한 번 더 바라보고 2단어 입다. 미안해요. 이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상처는 좀 낫겠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배울지도 몰라. 어쩌면 영웅에게 항상 헤드라인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그들을 볼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탄은 인터뷰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간 보안 회사로부터 일자리 제한 연봉의 3배를 제안하다. 그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제외하고 모두 거절했습니다. 심장재단이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의료 준비 조언자가 되어주세요. 파트타임 유연한 근무 시간, 좋은 급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그레이스를 위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일 후 올리비아가 직접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보안실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중 그녀가 조용히 노크를 하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미스 핫 올리비아, 제발 올리비아만 주세요. 그는 올리비아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과하고 싶었어. 언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한 카메라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탄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넌 이미 공개적으로 그런 짓을 했어. 그건 세상을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내가 틀렸어. 너에 관해서는 완전히 틀렸어. 아니 부인. 그냥 잘 못 보신 것뿐이에요. 당신이 의료진이라는 사실을 왜 내게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영웅이었다고 에다는 희미하게 웃었다. 영웅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다. 난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일 뿐이야. 올리비아의 목이 조여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충분히 사실이야.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자리 잡았다. 편안하고 솔직하다. 마침내 올리비아가 다시 말했다. 고문 자리를 당신이 맡을 건가요?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레이스에는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응, 내가 가져갈게. 올리비아는 당신이 필요해서 잘 웃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탄과 올리비아 종종 비상 프로토콜을 계획하면서 함께 일했습니다. 교육 직원이 이야기한 안전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내의 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가 거기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자신을 비난했는지, 그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압력을 배웠다. 그녀는 어떻게 무자비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벽을 쌓았는가. 어느 날 오후 올리비아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진료소를 위한 부지 계획을 검토하는 커뮤니티 공원. 그녀는 웃는 소리를 들었고 그레이스는 그네를 타고 있었다. 무릎을 긁은 다른 아이와 놀아주기. 그레이스는 주머니에서 작은 붕대를 꺼냈습니다. 작은 전문가처럼 꼼꼼하게 적용해 보세요. 더 좋은 건 올리비아가 웃으면서 걸어가는 거였어. 너도 작은 의료진이구나. 그레이스는 눈을 반짝이며 올려다 보았다. 아빠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 가족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는 진짜 웃었다. 그녀가 몇 년 동안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종류의 네 아버지 말이 맞다. 그레이스는 고개를 기울였다. 당신은 우리 아빠가 구해준 TV에 나온 그 아줌마예요. 네, 저는요. 좋아. 그 사람은 구해줄 사람이 필요했어. 그 사람은 가끔 사람들을 돕지 않을 때 슬퍼해요. 올리비아의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이 아이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그녀의 아버지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 손을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은팔찌를 꺼냈어. 널 위해 이걸 가져왔어. 그레이스는 눈을 크게 뜨고 발찌에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나를 위한 용감한 작은 치료사. 내 생각엔 당신이 언젠가 많은 사람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빠. 그레이스가 그녀를 갑자기 꼭 안아준 것처럼 순수하게 올리비아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등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탄은 봉투가 미끄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 아래 손으로 쓴 편지 안에 이탄, 당신은 나를 2번이나 구해주었어요. 한 번은 죽음으로부터, 한 번은 나 자신으로부터. 한 번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어쩌면 나는 결코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만나줘서 고마워. 당신을 볼 수 없었을 때에도. 올리비아. 에다는 천천히 읽어요.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 그는 창밖으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들. 어떤 사람들은 폭풍처럼 당신의 삶에 찾아옵니다. 선라이즈 같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 그 사람이 아직 누구인지는 확실해. 하지만 그는 기꺼이 알아내려고 했어. 1년 후 아침은 추웠지만 맑음. 심장재단이 병동을 개원했습니다. 도심 속 지역사회 힐링센터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 정신건강 서비스 및 퇴역군인 지원 프로그램 모든 것. 이탄은 꿈을 꾸었지만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랜드 오프닝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거리에 들어선 뉴스 카메라, 잔디밭에 모인 가족들. 참전 용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침묵 속에 함께 서 있었다. 풍화된 얼굴을 흘러내려 올리비아는 심플한 회색 슈트를 입고 시상대에 섰다. 디자이너 라벨도 없고 회사 갑옷도 없고 그냥 그녀뿐이야. 1년 전 나는 거의 죽을 뻔했다. 그녀는 시작했다. 나를 구한 사람은 외과 의사가 아니었어. 그 사람은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냥 괜찮았어. 그녀는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튼 워, 이리로 올라오세요. 이탄은 머리를 살짝 흔들면서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그 사람을 앞으로 밀어냈어요, 아빠. 아빠 말 좀 들어야겠어요. 그는 마이크로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관심을 받는 것이 눈에 띄게 불편하다. 마이크가 익숙하지 않아 조용히 말하더군요, 난. 심장 박동이 더 좋아. 군중은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치유는 상처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대할 만큼 그는 올리비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는 아픈 상처 후회를 안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로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뒤에 숨을 벽을 쌓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리를 놓는가? 그레이스 은팔찌를 쥐고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올리비아는 몇 달 전에 그녀에게 주어졌고 나는 비리지스를 선택했습니다. 이탄이 단호하게 말했고 여러분도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느리게 시작해서 뭔가 강력한 것을 쌓아올린 그레이스. 그녀가 그린 그림을 들고 무대로 달려갔어. 여자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탄. 그녀를 덮고 있는 그의 재킷은 밝게 빛났다. 하단에 크레용으로 쓰여진 그들 사이의 마음. 레이디에게 재킷을 주는 아빠. 하트 빛나는 군중이 녹았다. 올리비아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었대. 어두운 벨벳 위에 놓인 내부는 맞춤형 금속이었습니다. 중앙에 심플하고 아름다운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발 빨리 가지 마세요. 에단의 숨이 목에 걸렸다.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내가 일출을 볼 것이라고 말했지요. 나는 그날 밤 이후로 수천 번의 일출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너 때문에. 그녀는 부드러운 손으로 메달을 그의 가슴에 고정시켰습니다. 이 탄을 떠나지 마세요. 다시는 배경 속으로 사라지지 마세요.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나에게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그녀를 봤어. 정말 그녀를 봤어. 얼음은 사라졌고 벽은 무너졌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느낄 가치가 있는 고통이 아닐까 추측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올리비아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군중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환호하지만 이탄은 세 가지만 보았습니다. 순수한 자부심으로 빛나는 그레이스.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난 올리비아와 일출. 그들 뒤에 있는 진료소. 창문을 통해 금빛을 깨고 있다. 피아노 음악은 부드럽고 희망적으로 부풀어 오른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당겨졌다. 그 무대에 세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버지, 딸,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 여자. 검은색으로 변의 마지막 인용문이 화면에 나타남. 영웅은 저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 일을 해야 할 새로운 이유를 찾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연민은 가장 조용한 형태의 힘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술리세라고 입력하세요.